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지킴이 닥터 정세아입니다. 혹시 내 나이에는 이제 끝났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장 소중한 부부 관계를 등한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비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성적인 건강과 친밀감의 놀라운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각 연령대별로 꼭 알아야 할 건강한 성생활 관리 비법을 담았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깐 이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 부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년의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나이에 무슨 이라며 손사래를 치시거나 부끄러워하십니다. 하지만 성적인 친밀감은 단순히 임신이나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섹스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로 정의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성생활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성관계는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기분 호르몬 엔도르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면역력 향상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천연 항노화제와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부부관계는 사랑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인 욕구와 건강한 삶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부관계를 건강관리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노후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할 권리와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피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 과학적이고 건강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성생활이 필수적이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젊은 시절의 정형화된 이미지에 갇혀 있습니다. 성교만을 떠올리거나 임신을 위한 과정이라는 과거의 개념에 얽매여 노년의 성생활을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부부관계는 사랑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과정입니다. 20대 때의 폭발적인 성적 욕구와는 달리 노년에는 파트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부드러운 스킨십이 핵심이 됩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닌 만족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관계의 지속 시간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3분 vs 3시간처럼 시간의 길이에 집착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부부가 느끼는 상호 만족감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삽입에 이르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내외라고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부부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너무 길면 신체적으로 지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트너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두 분에게 최적화된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노년의 행복한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부관계를 임무나 의무가 아닌 서로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변화는 성생활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20대는 대부분 성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여 성적인 욕구와 신체적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 친밀감과 성적인 욕망을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생활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중요한 관리는 만족도보다는 예방과 책임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성병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성생활 습관을 익히는 것이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둘째,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피임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계 전후의 위생 관리와 에티켓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파트너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넷째,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필수입니다.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한 후라도 반드시 접종해야 하며 어머니들은 딸의 건강을 위해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은 매년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자궁과 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리주기와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잘 나온 건강 앱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20대의 관리는 미래 건강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30대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신체적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출산 과정은 여성의 몸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질과 골반저근에 큰 부담을 줍니다. 출산 후에는 육아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 출산 후의 질 관리와 건강 회복은 평생의 성 건강과 직결됩니다. 출산 후 1년 동안은 몸의 회복기이지만 그 이후에도 질 탄력 저하, 성교통, 요실금 등의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이는 몸이 관리를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질이 늘어나 관계 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소리가 나거나 자신감이 하락하는 경우 혹은 기침이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부부관계를 피하게 만들고 결국 부부의 친밀감을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이 없는 경우 질 레이저 시술을 통해 질 점막의 탄력을 회복하거나 질 필러를 사용하여 관계 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질을 쫀쫀하게 만들어 출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출산 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배란 억제, 프로락틴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성욕이 감소하거나 질건조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이를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기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고 아내를 배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호르몬 보충이나 질 관리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40대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안정적인 시기이지만 신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시작되는 준비 단계입니다. 특히 40대 후반에는 폐경을 향한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노화와의 싸움이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했던 연예인들처럼 40대에는 미래의 건강을 위해 질을 포함한 몸 전체를 소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호르몬 감소는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질 탄력 저하와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피부가 처지듯이 질 내부 점막도 탄력을 잃고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질 탄력 관리를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케겔 운동을 통해 골반 저근을 강화하고 질 레이저 시술 등으로 미리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노년에도 편안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40대 후반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외음부 소양 증가려움, 따가움, 성교통 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특히 성교통이 심해지면 부부관계를 피하게 되므로 여성 호르몬 연고나 질정 등을 처방받아 질과 외음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음부의 불편감을 해소하면 일상적인 운동 걷기 등 시의 마찰이나 불편함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활동량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건강 유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40대는 호르몬 변화와 질 탄력 저하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50대 이후 60대,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관계를 해? 라며 성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여전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생활에 대한 남편의 욕구는 문지방을 넘어갈 힘만 있어도 지속됩니다. 문제는 몸의 변화로 인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극도로 감소하여 질 내부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질 점막이 위축되고 유익한 질 유산균이 감소하여 질 건조증, 만성 질염, 심한 성교통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결국 부부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불편함을 참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호르몬 연고나 질정 또는 먹는 호르몬제를 통해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여 질 점막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질 레이저 시술은 질 내부를 촉촉하고 쫀쫀하게 만들어 건조증과 탄력 저하 문제를 개선합니다. 질 필러나 과거의 출산 등으로 인해 질이 너무 헐거워진 경우에는 질 성형 수술일 뿐이 수술을 고려하여 20대와 유사한 상태로 회복시켜 부부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큰 고민은 요실금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라는 생각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요실금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경증의 경우 케겔 운동 교육과 질 레이저로 개선할 수 있으며 기저귀나 패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요실금 수술을 통해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인 요실금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노년의 성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인식 차이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문지방을 넘을 힘만 있다면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는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폐경을 겪으면서 성욕 자체가 감소하고 앞서 언급한 질건조, 성교통, 요실금 등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성생활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욕구의 갭이 커질수록 부부관계의 갈등은 심화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거절에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거나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부담과 고통을 느낍니다. 이 갭을 극복하는 열쇠는 바로 솔직한 소통과 이해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신체적 불편함과 호르몬 변화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하고 싶다가 아니라 당신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관계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불편함을 숨기거나 회피하기보다 정확하게 의사에게 상담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성생활은 임무가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과 친밀감을 높이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두 분의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부관계의 유지 외에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강력한 면역력 증진 효과입니다. 성관계 시 분비되는 면역글로 불린 AI가의 수치가 증가하여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성생활은 일종의 정기적인 면역 부스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통증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오르가슴에 도달할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강력한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여 만성적인 관절통이나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성관계는 최고의 심리 치료 중 하나인 것입니다. 셋째, 호르몬 균형 유지와 피부 건강입니다. 성생활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적절한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 질점막의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 탄력과 콜라겐 생성을 도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성생활은 단지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전신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운동과 같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아니 몸을 노력해서라도 허락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생활을 젊음의 묘약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윤활은 필수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질 건조증이 심해지므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활제는 성교통을 방지하고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충분한 애무와 전이입니다. 노년에는 신체적인 반응 속도가 느려지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대화와 스킨십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는 과정 자체가 성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체위와 환경을 탐색하는 유연성입니다. 관절염이나 체력 저하 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는 체위를 고집하기보다 두 분에게 가장 편안하고 부담이 적은 체위를 찾아야 합니다. 침실이 아닌 다른 편안한 환경을 탐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은 성생활을 위한 기본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성생활을 만듭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질과 외음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남성은 비뇨의학과 검진을 통해 성기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하면 죽을 때까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실질적인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20대부터 70대 이후까지 연령대별 성생활의 변화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 인식과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성생활은 임신이 끝났다고 해서 멈춰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부부의 마음을 확인하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신체적 건강까지 증진시키는 최고의 노년 복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나이에 무슨 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성교통, 요실금, 성욕 저하 등 모든 신체적 불편함은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관리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을 찾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치료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이를 늦게 갖는 분들이 고민하는 노산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더해줄 이 영상을 주변의 모든 시니어 부부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닥터 정세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